매입신고시 첨부 및 작성 서류 해가지고 매입세 관계선서 합계표는 매출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매입 같은 경우는 요 전자외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운송료. 개인 사업자들 중에 아직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있을 거고요. 운송료.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긴 하는데 아직도 종이를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는 이 전자외가 거의 필수로 있고 좀 회사가 규모가 크면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거를 좀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체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종이세금계산서가 없게끔. 근데 정말 발급이 힘든 업종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우리한테는 쉽지만 연세가 좀 있거나 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급을 못하겠죠. 어쩔 수 없이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게 법인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딱 봤을 때 매수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3장이 있어야 되는 회사가 있겠죠. 뭐 KT텔레캅 이런 거는 보안 매달 이제 사용료가 나갈 거고, 그러니까 3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전력공사, 네이버 광고비, 기장료, 또 이제 매월 거래하는 사업장들. 그러면 3장 또는 보통 3장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아리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니까 한 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반드시 3장이 있어야 되는데 2장밖에 없다. 그러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회사에서 임대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는 그냥 우선 회사에서 준대로 그냥 입력해서 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임대료가 빠져버린 거예요.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체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다 알아서 줬겠지 하고. 근데 이제 그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들이 매달 그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작은 데들은.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가 묶여서 오는데 3장으로. 그거를 이제 통으로 이제 입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이제 꽤 되는데 6개월치, 3개월치 되면 꽤 되는데 그걸 누락하고 부가세 납부를 했는데 정기신고 끝나기 전에 발견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미 납부를 해버려가지고 그럼 그런 데서 이제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챙기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항상 그렇지는 않고 보통 3장, 6장 있어야 되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거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폐업 조회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매입과 관련된 카드만 이제 휴폐업 조회를 했었는데 매출은 이제 발급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매출이나 매입 세금 계산서 휴폐업 조회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가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체크를 하지 못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게 되면 과다 공제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간이가세자는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발급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 받은 거고 가산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 휴폐업조회가 있거든요. 전체 거래처 해가지고 휴폐업조회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금방 하니까. 그래서 매출이나 매입, 휴폐업조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장에 11번에 여기 이제 금액이 이렇게 쫙 뜬다. 그러면 요거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는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이에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 보면은 신용카드로 매입하는 것도 있고 혁명수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고 서식에 들어가는 금액과 여기 이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세금계산서 수치한 거니까요.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도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조기환급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나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아니에요. 짓고 있는 중 또는 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요거 F3을 눌러보면 이렇게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 밑에 하단 부분에 분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입세금계산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불러오기가 되는데, 기타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비품 구입했는데 반영이 안 되네 했을 때는 여기 F3 눌러가지고 여기에다 기타 감가상각 자산 넣어주면, 시설장치 같은 거 넣어주면 이제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여기 아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 이렇게 여기에 유형이 뜹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어떤 매입이 이제 고정자산 매입이었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처음에는 뭐 소모품비로 했는데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비품이었던 거예요. 왜 이거를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액의 변동이 없거든요. 수정신고는 세액의 변동이 있을 때 정도 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이제 면세를 하게 되면 모든 면세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식재료라고 제가 이제 수업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가 뭐 상품, 원재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쓴다. 그러면 여기 적요를 6번으로 반영을 했을 때 의제 매입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죠? 세스코 같은 거 계산서 받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급수수료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계정 과목이 상품이나 원재료인 것들만 여기 의제 매입을 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얘 식재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걸리는 거는 이거 설정을 요거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했는데 이제 아까 법인이냐 개인이냐 매출액에 따라서 여기 이제 공제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고서로 불러왔는데 이 공제율이 잘못됐다. 아니 개인인데 여기가 106분의 6으로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109분의 9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종에 맞게끔 사업 유행에 맞게끔 여기가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정신고 때는 그냥 요것만 해주면 되고요. 확정신고 때는 정산까지 합니다. 여기 매입세액 정산 여기 탭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이렇게 일괄 변경하는 게 있어요. 유를. 그래서 관리용이 있고 이건 이제 여기 관리용이고 이제 신고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매입세액 정산 의제에서 지금 이거는 확정이니까 보면은 과세표준이 있죠. 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매출액. 확정신고 때 이제 지금 이거 확정신고니까 확정신고 때 매출액. 총 매출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도 계산.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신고 서식 자체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매입액. 뭐 개인 사업자들도 뭐 월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 반영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예정 신고가 있을 거니까 예정분에 이제 매입한 거, 확정에 매입한 거. 그래서 총 매입액. 그래서 한도가 3억까지, 2억 9,500까지는 계산서를 받아와도 되는 거죠. 이 업체는. 근데 계산서를 3억 이상 받아왔다라는 거는 진짜 원가율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6개월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는 이미 공제를 받았어요. 예정신고 때. 그래서 예정신고 때 받은 거는 빼요. 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체 8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70을 기존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신고 때는 424만 원을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저 의제매입 신고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다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딱 찍히게 되는 거죠. 저장. 그래서 아까 그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금액이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까 과다공제 예정신고 때 과다공제 받았지만 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때는 그냥 이제 다시 토해내는 효과를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 매입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쉽죠. 스크래핑 해가지고 카드 연결해주면 바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저는 미지급금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수직기장 때문이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용카드 매입 2건밖에 아니긴 하는데 이거를 하고 마감을 이거는 이제 마감을 해줘야 돼요. 마감. 다른 거는 뭐 어떤 거는 저장만 해줘도 되는데 어떤 건 또 마감 버튼까지 눌러줘야지 이 서류가 첨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증빙 매입은 반드시 휴폐업 조회. 왜냐면 폐업일 이후에 결제된 거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폐업이 딱 떴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건 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고 폐업일자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30일 날 폐업을 했다. 근데 사용 일자가 9월 20일이다. 그럼 공제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9월 20일 날 폐업을 했는데 9월 30일 날 카드를 긁었다. 그거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해가지고 이제 해당 매입 건건별로 선택을 해줍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됐으면 이제 공제를 못 받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전액 불공제 되고요. 여기 1, 2, 3, 9번까지는 전액 불공제 되는 거고 공통매입세액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1, 2, 3, 4, 9번은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떠요. 여기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1, 2, 3, 4, 9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 불러왔을 때 그냥 알아서 불공제 세액으로 떠요. 근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별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달라지면 부가세 신고서가 이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서 3월에 이제 예정신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20만 원을 공제를 못 받았어요. 불공제 매입세액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확정신고 때는 아까 7월에서 12월 또는 1월에서 6월 것까지 해서 총 공통매입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액으로 면세 비율 뽑아가지고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불공제세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근데 전체 정산을 해서 봤더니 기불공제세액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환급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산 때는 예정신고서를 봐야 되겠죠. 예정신고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두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뭐 10개도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 3개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최대 3개. 근데 과세면세 경영사업자 한 가지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있을 건데 이거 밑에 거는 뭐였냐면 건물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건물 취득을 할 때 토지분이 있어가지고 토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 거죠, 지금.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전체 18억짜리 건물 중에 5억이 토지에 대한 거고 13억이 건물분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5억에 해당하는 토지 비율만큼 27%를 공제를 받지 않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개수수료인데 중개수수료는 뭐 토지든 건물이든 그냥 합쳐가지고 청구를 했을 거라 이 중에 이제 토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공제를 안 받겠다 해서 48만 원을 공제받지 않은 불공제 세액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지금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1번하고 2번이. 여기 합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매출액으로 면세 매출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토지에 대한 그 공급가액으로 지금 면세 비율을 뽑아낸 거고 그래서 두 개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이 있는 거고요. 공통매입세액은 뭐 3가지, 4가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썼어요. 근데 한 3개 정도 나오면 세무서에서도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 왜냐면 그 신고서를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기재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숫자만 표시가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계산 내역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려면 이것과 관련된 백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요청을 할 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했던 거를 다 지금 기재해 놓은 거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상에 과세표준 명세가 있습니다. 저거를 다 그 각종 서식을 마감을 하고 불러오기를 다시 해도 이 과세표준 명세의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감 오류 떠요. 왜냐면 여기 다 비어 있다. 뭐 코드가 비어 있고 뭐 업대 종목이 비어 있다 뭐 이런 메시지 뜨거든요. 여기는 이제 매출의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죠. 수익금액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이게 이왕이면 맞춰주면 좋은데 법인사업자는 어차피 그 하나의 세율로 정리가 돼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조업하고 도매업하고 음식점업은 우리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이거에 따라서 기장 의무가 달라지거든요. 2가지 업종 이상 했을 때 기장 의무 판단할 때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조업하고 우리 기장 의무 할 때 도매는 3억, 뭐 제조업은 1.5억, 숙박 음식업은 뭐 7,500. 이게 이상이면 여기는 이제 넘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2가지 이상 업종이 있으면 수익금액 그 판단, 그 기장의무 판단 별도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이렇게 코드 넣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게 돼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잘못된 대로 안내문이 오는 거죠. 이걸 2개를 바꿔서 해버리게 되면 음식점 이 기정 판단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금액이 높아서 그렇긴 한데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코드가 잘못 들어가서 세무서의 안내문이 이제 기장 판단이 잘못돼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이게 좀 그것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 다들 안내문 보고 그대로 신고할 거거든요. 법인은 이제 기장의무 판단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식부기라서 한 가지 신고 방법이라 이거 뭐 판단하고 말 것도 없는데 개인은 기장의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부가세 신고할 때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영세율 조기환급 받겠다 그러면 요거 체크해 줘야 되고 환급받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조기환급 취소하면 되고요. 그리고 환급계좌는 환급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상에 기재를 안 합니다. 환급 신고 해줘야 돼요. 근데 세무대리인이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가지고 환급 계좌 개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사고 때문에 그러겠죠. 네. 사업용 계좌는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환급 계좌는 회사에서 직접 신고해야 돼요. 폐업신고, 네. 폐업일자, 폐업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폐업사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까 이제 면세수익 금액은 이 신고서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신고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면세 수입 금액이 있으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 수입 금액도 같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면세 수입과 관련돼서 뭐 계산서 누락이 됐다. 그러면 아까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신고 마감. 그래서 MRI는 잘 확인하지 않는데 MRI 뭐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그래서 마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쫙 뜹니다. 이제 계속 보다 보면 해당 회사에 이거는 꼭 필요한 서식인데 라는 것들이 빠져있네 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 마감을 눌러보고 뭐가 누락이 됐네 메시지가 뜨면 이제 해당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신고서상에 숫자가 이렇게 딱 떴을 때 해당 서식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 교재에다가 반영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 숫자가 뜨면 해당 서식을 작성을 하라 가시오 라는 의미로 해 놓은 거라 그거를 해 놓고 나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게 없으면 이제 에러가 없이 이제 마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이 정도에서 좀 한 3-4가지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식이 진짜 많은 데들은 이 정도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사업장 현황명세서는 아까 식당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명세서가 있어요. 네, 마무리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제 법인의 경우 1년 4번이 있고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2번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저 이번 달에 너무 바빠요. 10월 달에 왜 바쁜지 모르겠는데 예정 신고 때문에도 바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시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10월, 11월, 12월 금방 가거든요. 부가세 신고 끝나고 네, 결산도 이제 조금씩 하셔야 될 거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느꼈던 것들을 써놓은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이대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랑 조금 확정 신고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 똑같거든요. 아까 뭐 의제 매입세 얘기나 공통 매입세 그런 부분만 다르고 확정이나 예정이나 똑같으니까 이거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